네, 반갑습니다. 노량진 GWP 경찰학원 원장 김동주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듣는 또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과 기록입니다. 대부분 이제 전화를 주셔서 내가 음주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또는 내가 예전에 댓글을 좀 잘못 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기소가 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게 내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음주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자체, 그러니까 특히 경찰에서 그러니까 경찰 시험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보는 그 자격 요건에 뭐 음주가 있다 해서 경찰 시험 못 보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면접에서 그러니까 경찰 시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기, 체력, 면접, 가산점 이렇게 다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최종 점수 매기게 되는데 면접인 경우에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검사관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꽈락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그냥 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공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두 명이 이제 최하 점수 주게 되면 이제 꽈락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통 음주라든가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범죄 경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기가 의지를 보여서 뭐 한 두세 번 떨어질 생각하고 가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뭐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런데 그 김천에서 올라왔던 어떤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나이가 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인천청을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이제 인천청을 왜 계속 보냐라고 했더니 뭐 인천이 좀 뭐 경쟁률 낮고 하기 때문에 인천청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인천청을 봤었는데 이상하게 필기는 꼭 합격시켜놨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거짓말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폭력으로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두 번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격사유가 좀 돼서 두 번을 낙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브라인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내용을 절대 보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시험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내가 꼭 뭐 서울에 사는데 서울 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볼 수도 있고 경기도 볼 수도 있고 제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브라인드를 하는 곳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청은 다 오픈돼서 다 그분들이 알고 그 면접관들이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경기청이 보질 않았어요. 부산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도록 않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친구를 안내해서 실제로 그 친구를 경기청으로 해서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로 그 친구가 시험을 봤을 때는 다른 청을 봤을 때 안 됐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를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전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벌금. 근데 벌금 받았는데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돼요. 구류. 그다음에 과태료 내는 경우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 복무 중에 영창.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 군 복무하다가 영창 갔다 왔는데 이거 혹시 결격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결격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불량. 그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그 다음에 뭐 의가세 제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절대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또 이런 경우도 봐요. 연락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무슨 전과 기록이 있는데 가능하냐. 근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백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일반 청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전과 기록까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절대
면접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년 범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소년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형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만약에 내가 이제 경찰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어떤 그런 범죄 경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범죄 경력 중에서는 이제 떼서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기 전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주인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다른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 친구들도 합격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좀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